저는 평생을 국수를 팔아서 두 아들을 키워온 올해로 71가 된 이점순이라고 합니다. 국수판 앞에 서서 면을 뽑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국자를 휘두른 게 제 인생이었지요.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다 키워냈습니다. 그런데 사실 큰아들 석훈이는 친아들이 아니라 조카입니다. 석훈이가 세상에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, 제 친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. 숨이 가빠오면서도 언니는 저를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. 사실 우리는 부모를 일찍 잃고 둘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. 졸업식 날에 꽃 한 다발 들고 오던 언니는 저에게 부모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. 그런 언니가 눈물을 지으며 미안하다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와 석훈이를 걱정하더군요. 그때 저는 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. 언니 걱정 말아라. 이 아이 내가 키울게. 내 아들로 삼을게. 그렇게 석훈이는 제 아들이 됐습니다.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갓난아기 하나를 품에 안고 다니니 세상 사람들의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. 요즘에도 은근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지요. 그때는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.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해픈 여자라며 혀를 끌끌 찼죠. 그래도 저는 아픈 척할 새도 없이 국수 한 그릇 더 팔아서 석훈이 옷도 입히고 학교도 보냈습니다. 새벽같이 일어나 멸치를 우려내서 육수를 준비하고 국수면을 숭덩숭덩 자르는 일이 이제 겨우 25이었던 처녀가 하기에는 너무 고됐지만 그래도 석훈이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나더군요. 또 석훈이에게서 언니가 겹쳐 보였습니다.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석훈이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헐떡이며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. 엄마 진짜 내 엄마 아니지? 다 알아? 애들이 그러는 거 다 들었어.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작은 아이가 동네 어른들의 수군거림과 아이들의 놀림을 다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.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꼭 안아주는 것밖에 못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. 석훈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기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즈음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. 석훈이가 예쁘다며 용돈도 몇 푼 지어주곤 했지요. 그 사람은 저에게 자꾸 다가왔는데요. 저도 그 마음을 받아서 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얼마나 고맙던지요. 석훈이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민수가 태어났습니다. 두 아들이 생겼으니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죠. 그는 다리가 다친 후로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언제부턴가 술에 취해 있는 날에 늘어나더군요.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소주병이 나뒹굴 때가 많았습니다. 그때 알아차려야 했죠.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려옵니다. 삶이 고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 손님이 유독 늦게 나가는 바람에 평소보다 1시간 더 늦게 집에 간 날이 있었습니다. 술에 취해 널브러진 그 사람 사이로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. 자세히 보니 옷이 찢어져 있고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. 너무 놀라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. 아이들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허벅지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. 그때 내 마음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. 이건 아니다 싶었죠.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국수 가게를 정리한 뒤 모아둔 돈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.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,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으로 향했지요. 급하게 웃돈을 주고 집을 구하니 가진 것 하나 없었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는 국수를 만드는 손이 있었죠. 이제는 화상 자국과 물집이 더 익숙한 손이었습니다. 저는 터미널 근처에서 다시 국수집을 차렸습니다.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국수 나르는 걸 도와줬지요. 그래도 불 앞으로는 절대 못 오게 했습니다. 내 새끼들 더 이상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.
가끔은 칼날이 매섭게 손을 베었지만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. 그래도 내 인생 빛날 날은 있더구만요. 터미널 앞에 맛있는 집으로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. 점심 무렵이면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에 땀범벅이 돼도 웃음이 나더라고요. 그때는 일손이 부족해 아주머니를 구해 쓰기도 했지요. 그 돈으로 내 새끼들 학교도 다 보냈습니다. 여한이 없었지요. 하늘에서 우리 언니가 나 도와주나 보다 싶더라고요. 물론 그날들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번집니다. 바쁜 저를 대신해서 석훈이는 민수를 잘 챙겼습니다. 아빠의 목까지 하는 것 같았지요. 민수가 고등학생 때 담배를 피더라고요. 어디서 구한 건지 나쁜 길로 엇나가는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습니다. 그때 석훈이가 잘 잡아줬습니다. 석훈이는 전 남편처럼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타이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. 코피가 뚝뚝 나는데도 소매로 슥 닦고 하는 모습에 뭐라도 되겠다 싶더구만요. 생각대로 석훈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. 같은 일을 하는 색시도 데려왔지요. 결혼할 때 집 하나 척 주고 싶었는데 저에게 큰 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석훈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. 모아둔 돈으로 아내와 같이 시작하면 된다고요.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. 그런데 둘째 민수는 달랐습니다. 엄마, 이제 국수집 정리해요. 힘들잖아요. 엄마 나이도 있고 이젠 팔고 좀 편하게 지내요. 그저 저를 위한 말인 줄 알았는데 사업한다는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. 사실 국수집 자리는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값이 크게 올랐거든요.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속상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. 나중에는 저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. 이제는 나도 많이 늙어서 일하는 게 힘든데 그냥 팔고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었지요.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국수판 위에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이걸 덜컥 팔아버리면 나는 뭐가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즈음 전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고민하다가 장례식장으로 갔죠.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은 갔습니다. 사람이 거의 없고 텅 비어 있더라고요. 참 더덥더군요. 폭력적인 사람의 마지막은 이런 건가 싶었지요. 저는 끝내 장례식장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제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내 아들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둘째 민수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? 그럼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아버지를 그렇게나 미워하면서 어떤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던 아이인데 그 돈을 필요로 할 만큼 절박한 건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. 국수집 이제 접자. 부동산에 내놨습니다. 정말 땅값이 많이 올랐더군요. 부동산 사람도 조만간 바로 팔릴 거라며 연락만 잘 받아달라고 합디다. 그래 잘됐다. 이거라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죠.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자 큰 아들 석훈이가 국수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엄마, 가게 팔지 마세요. 이 집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잖아요. 우리 가족이 버틴 자리이고 엄마 인생이에요.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맞습니다. 이 국수집은 제 삶이었습니다. 가끔은 피가 철철 흐를 만큼 날카롭게 나를 베어도 뜨끈한 국수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. 손님들이 남기고 간 웃음까지도 모두 여기에 다 묻어 있었고요. 머지않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이 국수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벌써 셋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 사람은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답니다. 며칠 후 저는 아들 둘을 불렀습니다. 우리 앞에는 국수 3그릇이 있었습니다. 얘들아, 이 집 팔자고 말한 건 너희들 앞날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였다.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집이 곧 나고 우리 가족이더라. 난 그래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보고 싶다. 그러자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. 어머니, 죄송해요.
이 국수집이 우리에게 어떤 가게인데 제가 돈만 생각하면서 성급했어요. 그리고 석훈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. 엄마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게 우리가 꼭 도울게요. 그리고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서 뜨끈한 국수를 먹었습니다. 생각해 보니 참 오랜만이더라고요. 그래서인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. 아이들은 후 불어가며 여전히 잘 먹더라고요. 그날 깨달았습니다. 국수라는 게 그저 한 끼가 아니라 내 젊음이었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무엇보다도 나를 여기까지 구해준 삶의 버팀목이었지요. 그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었던 거예요. 앞으로 몇 그릇의 국수를 더 삶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도 저는 국수를 내어드립니다. 이 쭈글거리는 손이 더 이상 면을 들 힘조차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. 또 제 삶의 전부를 바쳐 키워낸 두 아들이 이제는 곁에서 저를 지켜주니 더할 나위가 없지요.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같은 행복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신의 하루의 온기를 전합니다. 온빛 사연.